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분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성공한 코너킥 골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황희찬의 팀 동료인 울버햄튼의 공격수 쿠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맨유를 상대로 보여준 코너킥을 그대로 재현하며 골을 기록하자 현지 매체들은 쿠냐의 득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득점은 손흥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황희찬이 손흥민과 쿠냐를 비공식적으로 연결해준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울버햄튼의 쿠냐가 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을 재현한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울버햄튼에서는 팀 동료들이 황희찬의 득점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의 몇몇 팀 동료들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차이에 대해 레전드 공격수이자 발롱도르 수상자인 마이클 오원은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팀 플레이 방식을 비교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프리미어리그 18번째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팀이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7승 2무 9패를 기록하며 승점 23점으로 리그에서 11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왼쪽 공격을 책임졌고 상대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팀의 득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찬스를 3번이나 만들어냈고 패스 정확도는 88%를 기록하며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경기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지만 그의 노력이 팀 동료들과의 호흡 부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결정적인 위치에 있을 때도 클루셉스키는 그를 외면하는 패스를 선택했고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복귀한 벤탄쿠르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지만 팀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의 경기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경기력이 억제되는 주된 이유는 상대팀의 수비가 아니라 같은 팀 동료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포함한 몇몇 선수들의 태도와 플레이가 손흥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손흥민을 고립시키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손흥민의 헌신과 뛰어난 실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그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으로의 이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과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울버햄튼의 쿠냐의 플레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쿠냐의 플레이는 토트넘의 몇몇 선수들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팀 동료를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보여줬던 이기적인 태도와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즌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던 대한민국의 황희찬은 부상 복귀 이후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며 새로운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쿠냐는 황희찬의 득점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슈팅 기회를 포기하고 황희찬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 팀의 소중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득점으로 황희찬은 약 8개월 만에 리그 득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고 쿠냐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축구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의 손흥민은 여전히 팀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며 고립된 상태에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의 태도는 울버햄튼의 쿠냐와는 대조적입니다. 쿠냐가 황희찬의 득점을 돕기 위해 희생적인 선택을 했던 반면 매디슨과 클루셉스키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들은 패스가 아닌 슈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팀 동료들의 협력 부족은 손흥민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팀 전체의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냐가 황희찬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처럼 손흥민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가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흥민이 지금의 환경에서 계속해서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버햄튼의 쿠냐는 자신의 환상적인 코너킥에 대해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코너킥으로 득점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코너킥 득점을 기록했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떠올렸고 그의 코너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의 코너킥 영상을 여러 번 분석하며 돌려봤지만 이를 연습장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이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아름답게 휘어가는 궤적을 만들려면 정확히 어느 부위를 맞춰야 하는지 감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행운처럼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 팀 동료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황희찬은 손흥민의 같은 국적의 팀 동료라는 점을 활용해 직접 손흥민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노하우를 얻어왔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기술과 비법을 전수해 주었고 황희찬을 통해서 저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없이 연습한 끝에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가 놀랄 만큼 멋진 코너킥 득점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비록 다른 팀 소속이지만 기꺼이 도움을 준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짐작컨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준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대표 동료인 황희찬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 이유는 황희찬이 부활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손흥민의 코너킥 노하우를 제게 연결해준 황희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득점이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함께한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울버햄튼의 쿠냐는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쿠냐가 기록한 코너킥 득점이 너무나도 흡사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쿠냐의 인터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손흥민과 쿠냐의 코너킥 득점에 의해 점점 무너져갔고 이러한 놀라운 기술의 노하우를 선뜻 공유한 손흥민의 배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동료인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털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빛나길 바라는 진정한 캡틴의 마음으로 자신의 코너킥 노하우를 황희찬을 통해 쿠냐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축구를 넘어선 스포츠 정신의 아름다운 실천이라 생각하며 그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오원의 분석처럼 만약 쿠냐의 상황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위치했다면 패스보다는 자신의 득점을 위해 슈팅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강한 설득력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자신의 득점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